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5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둔 대강당에서 한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그만 게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통역사의 부재로 계약 위기에 서 있던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곧장 프랑스 회장 앞으로 가서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분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통역을 해드릴 거예요. 굳어있던 프랑스 회장의 눈빛이 다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져 회장의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그 순간 아니, 이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둑한 새벽,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만들어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답도 없이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오늘은 성민그룹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기업 회장 로랑 마르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큰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성민그룹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그룹 회장실에서는 강태준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도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회장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외 시장은 모두 경쟁사에게 넘어가게 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경쟁사들은 이미 유럽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성민그룹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랑 회장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야. 형식적인 걸 싫어한다고 하더군.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성민그룹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보육원에서는 분주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프랑스 회장이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행사장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꽃은 여기 좀 더 배치하고요. 의자는 간격을 좀 더 넓혀주세요. 음향시설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까? 여기저기서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하자 전략기획실장 오상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상민은 40대 중반의 능력 있는 간부였습니다. 회사에서 강 회장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도 그가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를 지명했을 정도로 믿음이 두터웠습니다. 좋아, 실수 없이 진행하자. 오늘 계약이 틀어지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 오상민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보육원 마당 한쪽에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과는 달리 혼자 조용히 프랑스어 동화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까만 머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조금 말랐지만 영리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진우야, 너도 와서 같이 놀자. 다른 아이들이 불렀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책 읽을래. 진우의 작은 손가락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어려운 책이었지만 아이는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강태준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프랑스 측 일행이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4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로랑 회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는데 온화해 보이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랑 회장님. 강 회장이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바쁘게 말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가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군요. 로랑 회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과연 진심일까? 하고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나와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교실, 아이들의 작품이 걸린 복도를 지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오상민이 진행 순서를 설명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통역사가 긴장한 얼굴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런 큰 행사를 맡는 게 처음이라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른 그녀는 단상 옆에 준비된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미리 챙겨둔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한 사람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전달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통역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단을 오르던 통역사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통역사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하느님 맙소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장이 급히 달려가 통역사를 부축했고 직원들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져나왔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랑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측 수행원들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통역이 없어 로랑 회장의 프랑스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강 회장이 황급히 사과하려 했지만 로랑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치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회사와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비록 프랑스어였지만 그 냉랭한 어조만으로도 모두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로의 눈치만 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손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그 작은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 속에 있던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한 프랑스어로 로랑 회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예의도 갖춰진 표현이었습니다. 로랑 회장이 놀란 얼굴로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나 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과 임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로랑 회장이 진우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프랑스어를 어떻게 알고 있니? 진우가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프랑스에서 사셨거든요. 로랑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로랑 회장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단상 옆에 섰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마이크가 높아서 직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우가 의자 위에 올라서자 이제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육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우의 프랑스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문장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로랑 회장은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보육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 함께 공부하고 노는 일상,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여기서 가족을 배웠어요. 서로 아끼고 돕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랑 회장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측 수행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파리의 어느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엄마 서윤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잘 들어봐. 프랑스어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네, 엄마. 서윤은 아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아들과 함께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연습하는 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진우야, 언어를 알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엄마, 저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기억이 진우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회사 소개를 하면 진우가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점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우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정확한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알고 있었고 투자라는 경제 용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로랑 회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진우가 그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하자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같은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어떻게? 한 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가웃거리며 진우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비즈니스 통역을 해내다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지치는 기색 없이 집중해서 통역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도 훌륭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의도 잘 갖춰져 있어서 로랑 회장은 점점 더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로랑 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아이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약건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결렬은 막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임원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로랑 회장이 진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랑 회장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뒤편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진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변경.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프랑스 측 일행이 보육원을 떠나고 현장에는 강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보육원 관계자들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이 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서진우예요. 진우야,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진우가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작은 소리와 함께 은색 만년필 하나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강 회장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만년필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된 물건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펜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 몸통에 금색으로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MINJUNKANG. 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엄마가 주신 건데. 강 회장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펜에 새겨진 MINJUNKANG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준의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강 회장은 특별히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유학 잘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상자를 열자 은색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펜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새겨 넣었다. 프랑스에서 많이 배우고 와라. 돌아오면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꾼이 될 거야. 이 펜으로 큰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민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꼭 훌륭한 사람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프랑스에서 경영학 공부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은 사람?
여자 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통역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착하고 성실합니다. 안 돼.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여자와는 안 돼. 너는 성민그룹의 후계자야.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정신 차려. 강 회장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설득하고 말겠습니다. 오지 마.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민주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꼭 갈게요. 아버지를 꼭 설득하고 말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주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무릎 꿇고 애원해서라도 허락을 받아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였습니다. 비행기가 긴급 착륙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부음을 듣고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갑게 식은 몸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강 회장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는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만나고 싶다던 그 여자가 누군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만년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년필이 10살짜리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만년필,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주셨어요. 내 엄마가? 내 엄마는 누구시니? 서윤이요. 엄마 이름은 서윤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서윤.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만났다던 바로 그 여자였을까요? 그럼 내 아버지는? 엄마 말로는 강민준이래요. 순간 강 회장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민준이. 강 회장의 입에서 아들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놀라서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우야.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강민주는 어떻게 됐니? 엄마 말로는 한국에 오시다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아들이 죽기 전에 태어나지도 못한 손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 엄마는? 서윤 씨는 어디 계시니?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작년에. 뭐라고?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반대했던 자신 때문에 며느리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민준이는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았을 거야. 며느리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테고,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강 회장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기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이. 할아버지. 진우가 작게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더욱 세게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임원들도 보육원 원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 회장이 진우를 놓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야, 내일 우리 회사로 와줄 수 있니? 회사요? 응.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많단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고맙다. 내일 차를 보낼 테니 꼭 와다오. 강 회장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것이니까 네가 잘 간직해라. 아주 소중한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만년필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강 회장 일행이 보육원을 떠날 때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보육원 마당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아이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아, 네가 남긴 아이구나.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정말 몰랐단다. 강 회장의 가슴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찾은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진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작은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15년 전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곁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높다란 빌딩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군,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 비서가 진우를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창가에 서 있다가 진우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진우야, 잘 왔구나. 안녕하세요. 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라.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단다.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강민준. 진우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엄마가 보여줬던 작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야,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러 한국에 가셨대요.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 꼭 허락받고 돌아오겠다고 했대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였구나. 네. 근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후 엄마는 혼자 저를 낳으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날 거라는 것도 모르셨대요. 뭐라고? 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려던 날 아빠가 떠나셨대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있는 걸 모르셨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가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의 반대 때문이었다니.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강 회장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도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모르셨던 거라고. 강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서윤 씨는 어떻게 지내셨니? 엄마는 프랑스에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었지만 항상 웃으셨어요. 관광객들한테 길 안내도 해주시고 통역 일도 하셨어요.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니.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니?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우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15년 전 민준이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봐. 모든 자료를 내 책상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자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원인도 불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자료입니다. 강 회장은 파일을 펼쳐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경찰 조사 자료.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회수하지 못했다고? 네, 당시 기록을 보니 분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급성 심정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시 민준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프랑스 출장 간 사람 있었나? 비서가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오상민. 당시 신입사원이었는데 프랑스 출장 기록이 있습니다. 오상민. 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의 전략기획실장 오상민이 그때 프랑스에 있었다고? 민준이는 유학생이었는데 왜 신입사원이 프랑스에 출장을 갔지? 비서가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오상민 씨가 자청한 출장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가능하다며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청? 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상민의 인사 기록도 가져와 봐. 한편 진우는 회장실 옆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약 파기시킬 기회는 날아갔지만 나한테 생각이 있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대화는 곧 끝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프랑스어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진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첩을 꼭 쥐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진우예요. 들어와라. 강 회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회장님,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우가 수첩을 펼쳐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프랑스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까 복도에서 누가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뒀어요. 강 회장은 프랑스어를 잘 모르지만 비서를 급히 불렀습니다. 이거 번역 좀 해봐. 비서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뭐라고 쓰여 있어? 계약은 실패했지만 나한테 생각이 있어. 15년 전처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이라니. 설마.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은 바로 아들이 죽은 그때였습니다. 진우야, 그 목소리. 누구였는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강 회장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로랑 회장에게 걸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추측이 맞다면 당신 측에도 내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로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연이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죠.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상민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20년 전 구조조정 명단입니다. 여기 오상민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오상민의 아버지는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지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비서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성민그룹 앞에서 해고, 노동자 항해 시위. 기사에는 오상민의 아버지가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오상민의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 한 건가?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있습니다. 오상민은 입사 후 5년 차에 프랑스 출장을 자청했습니다. 바로 민준 이사님이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시기입니다. 출장 일정은 민준 이사님의 귀국 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획된 거였어. 그때 강 회장의 컴퓨터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15년 전 민준이 프랑스에서 남긴 기록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윤에게 보내려다 발송하지 못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윤아, 내일 아버지께 우리 이야기할게. 꼭 승낙받고 올게. 그리고 너한테 청혼할 거야. 기다려줘. 강 회장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얼마나 사랑했을지.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서윤 씨가 남긴 일기입니다. 보육원에서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임신 확인했어요. 민준 씨한테 말하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너무 기뻐요. 우리 아기. 다음 장을 넘기자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것으로 봐서 눈물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떠났대요. 우리 아기는 아빠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강 회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로랑 회장님께서 긴급히 전화하셨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큰일입니다. 제 비서의 계좌에 수상한 입금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입금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1시간 후 로랑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 회장님, 입금처를 찾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인데 실소유주가 오상민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비서가 급히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오상민의 프랑스 출장 기록을 더 조사했습니다. 민준 이사님 사망 전날 오상민이 현지에서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이었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상민의 아버지, 구조조정, 복수심, 프랑스 출장, 거액 인출, 민준의 죽음. 강 회장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상민에게 걸었습니다. 오 실장, 내일 아침 9시에 내 방으로 와야 하네. 무슨 일이십니까? 와보면 알게 될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오상민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오상민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오상민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강 회장뿐만 아니라 법무팀장과 감사팀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상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앉으시게.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상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 실장, 15년 전 민준이와 프랑스에 함께 있었다던데? 그건 업무상 출장이었습니다. 오상민이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왜 프랑스 출장을? 그것도 자청해서? 당시 프랑스어 가능한 직원이 필요했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지원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나? 프랑스 비서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오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상 거래였습니다. 업무상 거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게? 법무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15년 전 오상민의 프랑스 현금 인출 기록이었습니다. 민준 사망 전날 거액을 현금으로 뽑은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오상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건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구조조정 때 해고됐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상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 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오상민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 한 건가? 내 아들을. 오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회장님이 보여주신 건 전부 정황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프랑스에 출장 간 것도 현금을 인출한 것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상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범죄입니까? 제가 그 일로 마음이 아픈 게 죄입니까? 하지만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입니다.
15년 전 출장도 정말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현금 인출도 제 개인 용도였고요. 감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비서에게 보낸 돈은 뭡니까? 그건 정말 업무상 협력 비용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상민은 당당했습니다.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내 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인가? 민준 후배와 저는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를 의심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는 명확합니다. 일단 직위해제 조치합니다. 법무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상민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산업 스파이요? 그 정도라면 기껏해야 징계 수준이겠네요. 15년 전 일은 절대 증명 못하실 겁니다. 뭐라고? 전 나가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오상민이 당당하게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가진 증거로는 산업 스파이 정도만 입증 가능합니다. 15년 전 일은 알아. 알고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랑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제 비서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15년 전 일은 증거가 없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프랑스 경찰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당시 공항 CCTV나 다른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프랑스 경찰에 공식 협조 요청서를 보내게. 당시 공항 CCTV, 블랙박스, 뭐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찾아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오늘 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구나.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진우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강 회장은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드디어 2주째 되는 날, 강 회장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프랑스 경찰이었습니다. 제목은 중요 증거 발견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당시 공항 내부 CCTV 및 관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오상민이, 조수석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공항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어차피 나도 출장 가는 길이잖아. 오상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차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배, 저 아버지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유나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네. 오상민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오상민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차 멀미약 먹어. 장시간 비행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민준이 오상민이 건넨 캡슐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화면 속 오상민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민주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도 응원해 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거예요. 윤희한테 청혼도 할 거예요. 잘 될 거야. 오상민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오상민은 차 안에 앉은 채 민준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비서가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당시 민준 이사님은 비행기 탑승 후 이륙하고 30분쯤 지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독극물 반응이었습니다. 독극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부검 기록을 재분석했습니다.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그 성분이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오상민이 구매한 약품과 일치합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비서가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면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합니다. 바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당장 해. 당장.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오상민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오상민은 체포됐고 그날 저녁 뉴스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성민그룹 전략기획실장 15년 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를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보육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서윤 씨가 남긴 물건이 더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원장이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서윤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겁니다. 진우가 크면 주라고 하셨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윤이 진우에게 쓴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 아빠를 너무 사랑했단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러 가셨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게.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했어. 엄마가 내 얘기를 하려던 바로 그날. 진우야, 이 만년필은 아빠가 엄마한테 꼭 돌아올게라며 준 거야. 소중하게 간직하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준과 서윤이 파리의 작은 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 회장은 사진을 꼭 쥐고 오열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엄마 서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은 야윈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예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원장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강 회장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단다. 진우가 회장실로 왔습니다. 강 회장은 상자를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야. 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사진과 편지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강 회장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내 엄마 아빠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할아버지.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게. 약속한다. 진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윤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며느리에게 사죄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과 진우는 함께 서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 그곳에 서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서윤이라는 이름만 간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아가, 부디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민준이가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진우를 혼자 키우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게 내 생애 가장 큰 죄인 듯하다. 진우도 엄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찾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함께하자. 내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오상민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오상민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오상민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상민이 민준에게 약을 건네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차 멀미약 먹어. 장시간 비행이잖아.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건넨 것은 멀미약이 아니었습니다. 독극물이었습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검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그 성분은 검사가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15년 전 구매한 약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로랑 회장의 비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오상민이 저를 매수했습니다. 성민그룹과의 계약을 방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된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오상민의 프랑스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부검 기록, 약 구매 내역. 오상민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오상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0년 전 성민그룹 구조조정 때문에. 오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30년을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오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구조조정은 회사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것 인정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고한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손자를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오상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오상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오열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 곁에서 신임을 얻으며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상민에게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산업 스파이 등 추가 혐의는 별도 처벌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네, 할아버지. 재판이 끝나고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성민그룹 15년 만에 밝혀진 비극의 진실. 잃어버린 손자 찾은 감동 스토리. 처음엔 기업 스캔들로 보도됐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회장과 진우에게 동정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로랑 회장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도 막대한 피해를 면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확인했어요. 이런 당신의 회사라면 신뢰를 가지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과 로랑 회장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민그룹의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과 진우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 강진우입니다. 강 회장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 이름을 정식으로 바꾸자. 강진우. 우리 가족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밤 강 회장은 민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찾았다. 이제 아빠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사진 속 민준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진우의 성 변경 및 입양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강진우입니다. 진우는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진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강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강 회장의 저택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큰 집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강 회장이 대문 앞에서 진우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진우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내 아버지 방이었단다. 이제 내 방이야.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책상에 손을 얹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강 회장이 새 노트북과 책가방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원하는 공부 다 해라. 할아버지가 다 지원할게. 저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며칠이 지나며 진우는 새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우니? 수학이랑 과학이요. 공부 어렵지 않니?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진우는 보육원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진우 형아, 우리 잊지 마. 절대 아니죠. 자주 올게. 진우는 친구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보육원 원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원장님, 진우를 키워주신 이곳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장학금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명문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회장 손자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성민그룹 회장 손자래. 낙하산 아니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진우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갔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실력은 학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진우야, 이 문장 뜻이 뭐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진우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친구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우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진우는 특별한 아이예요. 언어 감각이 뛰어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 회장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나중에 뭐 하고 싶니?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국제 비즈니스 쪽을 공부해서 할아버지 회사 돕고 싶어요. 강 회장의 눈에 흐뭇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어느 날 로랑 회장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진우 잘 지내나? 네, 회장님.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프랑스 유학 와라. 내가 추천서 써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 진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았을 때 강 회장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지? 고등학교 시절 진우는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배우며 언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모의유엔 대회에서 우승했고 프랑스어 스피치 대회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진우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강 회장이 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한다, 진우야. 내 아버지도 이 대학 다녔단다. 정말요? 그럼 아버지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네요. 대학 입학 전 두 사람은 민준과 서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 가요.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요. 진우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진우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국제경영학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프랑스를 방문해 로랑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진우 실력이 뛰어나네. 우리 회사 입사해도 되겠어. 로랑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회사로 갈 거예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프랑스 MBA 가고 싶어요. 좋다. 가서 많이 배워와라. 할아버지 기다릴게. 출국 전날 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이도 프랑스 유학 갔었지. 너도 이제.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강 회장과 진우는 포옹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진우야. 진우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진우는 파리 HEC MBA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로랑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한다, 진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진우는 30을 바라보는 청년이 됐습니다. 성민그룹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이 된 진우가 당당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입국장 밖에는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된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야. 두 사람이 감격스럽게 포옹했습니다. 다 컸구나. 이제 내 아버지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 내 힘이 필요해. 제가 돕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모님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며칠 후 강 회장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공채로 지원하겠습니다. 진우는 성민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고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진우는 해외 사업팀에 배치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진우 씨.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진우는 정장 안주머니에 아버지의 만년필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잘 해낼게요. 진우는 성민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다 벽면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준 이사 마이너스 성민의 미래를 꿈꾸다. 진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회장 손자잖아. 특혜 아니야?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첫 팀 회의에서 선배들이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강 대리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유창하게 답변했습니다. 프랑스 시장부터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MBA 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HEC 출신이네요. 점심시간 동기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너 회장 손자면서 왜 공채로 왔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진우의 솔직한 대답에 동기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배정됐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우 대리, 프랑스어 할 줄 아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와의 화상회의에서 진우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와 비즈니스 매너에 바이어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나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려웠던 협상이 성사됐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 씨, 대단하네요. 팀워크 덕분입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이 진우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잘하고 있다던데? 아직 멀었어요. 더 배워야죠. 회장이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사업 구상 노트야.
표지에 글로벌 성민, 세계로라고 민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 생각하셨네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제 네가 완성해라. 내 아버지 꿈을. 진우는 밤을 새워 아버지의 노트를 연구했습니다. 그 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신규 사업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진우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15년 전 강민준 이사님이 구상하신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임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준 이사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뤄지는구나. 질의응답 시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완벽하게 답변했습니다. 좋다. 이 프로젝트, 진우 대리가 PM 맡아라. 회장이 승인했고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 달 후 로랑 회장이 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20년 만에 같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여기서 한 아이를 만났지.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렇게 훌륭했을 거야. 진우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성민과 로랑 그룹의 장기 파트너십이 체결됐습니다. 서명식에서 진우는 아버지의 만년필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주말마다 진우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후원했습니다. 형아는 어떻게 성공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꿈을 잃지 마. 시간이 흘러 진우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년 만에 과장, 5년 만에 차장, 7년 만에 부장이 됐습니다. 마침내 해외사업 본부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후계 구도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우 본부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회장 취임식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후 강 회장과 진우는 민준과 서윤의 합작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부회장 됐어요. 진우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준아, 윤아, 우리 손자 잘 컸지? 강 회장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진우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만년필을 정장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출근길 회사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생크유, 천만에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실에서 할아버지와 아침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프랑스 본사와 화상회의, 신규 프로젝트 보고가 있습니다. 잘 부탁하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책상에 앉아 만년필로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강 회장과 진우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윤아, 보고 있니?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강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펜으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